안녕하세요. 홀로석입니다. 10월 4일 수요일 동시효과가 시작됐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9월 27일 날 장이 너무 안 좋게 마무리가 되는 바람에 추석 연휴 내내 걱정이 많으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아니나 다를 미 증시나 오늘 우리 증시를 봤을 때도 그 미국 고금리 장기화 전망으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바람에 악재로 작용해가지고 미국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우리 증시도 지금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이제 하락이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하락을 시작하면 다른 나라들도 일제히 하락 영향을 받아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팩트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미 증시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차트를 과거부터 전체적으로 보시는 걸 습관화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대세 상승을 한 이후에 1년 반 정도, 1년 정도 하락을 하고 다시 반등이 와서 하락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전문가분들도 계셨지만 반등은 그렇게 세지 못했고요. 미국이 반등이 이 정도면 다른 나라는 반등이 더 약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전 세계에 있는 자본을 다 끌어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121선을 뚫고 지금 이렇게 하락을 이미 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 500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이렇게 쌍고점을 이루면서 더군다나 그 전고점보다 더 아래쪽에 고점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락의 시작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캔들 하나하나에 큰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이미 현금화가 되어 있지 않는 이상 손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손절하기는 이미 늦었고요. 다들 다 마이너스 파란불이 다 들어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손절할 수 없고 다음번에 이 전고점까지 갔을 때 손절을 고민을 해 보시고요. 다음번에 이런 전고점까지 갈 수 있을지도 하락을 한다면 나스닥의 경우에는 1700포인트, 만포인트, 1700포인트에서 만포인트 선, 그리고 S&P 500의 경우에도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락을 한다면 3500포인트 정도까지 최소 하락을 할 것 같고요. 급락이 나온다면 8000포인트, 나스닥은 8000포인트, S&P 500은 2800포인트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증시를 보겠습니다. 우리 증시는 미국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약합니다. 힘이 없어요. 전혀 힘이 없어서 하락하는 것보다 더 하락을 할 수도 있고, 정말 선방을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만큼 하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한다면 2200포인트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급락을 한다면 1900포인트 근처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700포인트 근처까지 1차적으로 떨어질 것 같고, 급락을 한다면 600포인트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만 계속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현재 초보 투자자분들의 계좌는 다 파란불일 거고요. 손절도 못 하셨을 테지만 이때까지는 버티셔야 합니다. 이기는 사람이 버티는 게 아니고요.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버텨야지. 그걸 손절을 해버리시면 다시 그 손실을 복구를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지 않는 이상 그걸 돌이킬 수 없습니다.
내 자본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절대 손절은 하지 마시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간에 무조건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분할 매수 그리고 분산 투자를 꼭 하셔야 다음 상승기 뿐만이 아니라 다음 하락장에서도 계좌를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오늘 이슈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거래량 급증 화면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거래량은 엄청 급증을 했지만 등락률은 마이너스가 된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급락을 이렇게 한 종목들은 빼고요. 나머지 아주 소소하게 하락한 종목들은 상관이 없으니까 그 위치가 어디에서 어떤 위치에서 발생한 캔들인지를 확인하시고 고점에서 발생한 캔들이면 패스하시고 저점에서 발생한 한 캔들 중에서 하락률이 크지 않은 종목들은 상관없으니까 분석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처음부터 종목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무학 오늘 가장 많이 급증한 종목인데요. 무학의 경우에 보시면 월봉을 먼저 보고 그 다음 주봉 보고 그 다음에 일봉 차트를 보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월봉을 보시면 고가 대비해서 91% 지금 하락한 위치에 있고요. 주봉상으로도 바닥이 보이고 일봉상으로도 바닥이 보이죠. 그렇지만 등락률은 마이너스 3.36%가 기록이 됐고요. 이렇게 바닥권에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도 지금 보면 확대를 좀 해보면 아래쪽에도 이렇게 바닥이 있죠. 4,800원대. 그리고 이 앞쪽에도 이렇게 당겨 보시면 4,000원 근처에서 아주 오랫동안 머문 이런 바닥이 보입니다. 그리고 최대 매물대 선도 분명히 보이죠. 네, 최대 매물대는 어떻게 표시하는지 저번 영상에서 이전 영상에서 제가 한번 알려드렸는데 매물대 차트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 다음 최대 매물을 체크합니다. 그런 다음 매물대 수는 10개에서 20개로 적절하게 본인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 차트 상에서 이 종목의 매물이 가장 많은 곳이 이렇게 색깔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봤을 때 이 아랫바닥에 매물이 가장 많이 쌓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바로 위쪽에 8,500원에서 8,500원 근방에 그 다음 매물대가 존재하거든요.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매물대를 뚫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쪽과 위쪽 이 매물대 사이를 박스권으로 계속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건 세력의 마음이니까요. 그렇지만 이 박스권 내에서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갔을 때 매수하고 위쪽에 갔을 때 매도하고 그렇게 박스권 매매를 하시면 되고요. 위치상으로도 봤을 때 좋고 거래량으로 봤을 때도 오늘 조금 하락을 하긴 했지만 전저점을 깨거나 뭐 엄청난 급락을 했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런 봉이 이 위쪽에서 발생을 했다면 패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렇지만 아래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갭 상승을 한 다음 하락을 한 이 봉이 있잖아요. 이 봉이 앞에 있다면 이쪽에 매물이 많이 쌓여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매수해야 되나요? 당연히 이 더 밑에서 매수를 해야겠죠. 더 밑에서 매수를 해야 여기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5% 수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스스로 자기의 매수 타점을 계속 고민을 하신다면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학은 관심 종목에 두고 계속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타이거 일렉트로닉 한번 볼까요? 타이거 일렉은
급상승을 한 다음에 쉬지 않고 급락을 했죠. 그리고 오늘도 지금 10% 이상 급락을 했고요. 거래량도 상대적으로 거의 1년 내 최고 거래량만큼 발생을 시키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봉들은 매물이 실망 매물들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렇게 지지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라인이 아무런 힘도 못 써보고 이렇게 하락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하방 압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 월봉상 이렇게 저점에 있을 때 매수를 해야지, 이렇게 고점에 있을 때 매수를 따라 들어가면 당연히 이쯤에서는 수익자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더 올라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역발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3,000원짜리가 36,000원이 됐습니다. 12배가 상승을 했는데 몇 퍼센트 더 돈을 버시려고 여기에서 들어가시나요? 진짜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되시고, 다시 내려왔을 때 적어도 이렇게 많이 머문 곳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머물러서 매물대가 어느 정도 만들어진, 지지라인이 만들어진 곳까지 내려온 다음에 대량 거래량이 터지는 걸 보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율촌화학도 같은 내용이니까 패스하겠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보시면 고가 대비해서 56% 하락을 하고 여기 지금 저점 근처에서 지금 와 있죠. 저점 근처에 와 있고 20월선을 지금 돌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월 달에 엄청난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도 상승을 했다가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는 마이너스 1.65%인데요. 고점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저점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졌고 하락폭이 마이너스 1.65%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시를 하셔도 좋습니다. 음봉이라고 생각을 안 하셔도 됩니다. 세력이 상승을 시켰는데 위쪽에 개인 투자자들이라든지 이렇게 손해를 본 분들이 올라가면 매도를 바로 해버리시는 거죠. 손해를 보기 싫으시니까 바로 매도를 하신 겁니다. 본전에 매도를 하시거나 약손절 하시거나 한 분들이 많으셨다는 거고요. 그분들의 매물을 다 소화를 한다고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 이렇게 저점 바닥에 있고, 그 다음에 주봉상에도 이렇게 신호를 보시면 여기 매수해서 여기 매도, 그 다음에 여기 이쪽도 매수했을 때 여기 매도 다 되고, 여기 매수했을 때 여기도 매도 되고요. 여기 매수했을 때도 다 매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렇게 바닥권에 있을 때는 매수를 하셔도 시간만 지나면은 충분히 수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런 위치에 있는 종목들은 아주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재무 상태도 괜찮고요. 여기 일봉을 봤을 때도 일봉상 2,300원짜리가 3,500원이면 아직 2배가 아니잖아요. 상승을 하려는 위쪽에 있는 매물을 받아내면서 상승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저가에 왔을 때 매수를 하시면 또 수익을 줄 수 있으니까 이런 2,700원대, 2,800원대쯤 또는 2,300원대 이런 때 왔을 때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Y랩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패스. 캠트로닉스 고점이라서 패스. 한올바이오파마 고점 패스. 휴젤을 보시면 여기 지지라인들이 보이시나요? 10만원 선이 지지라인, 그 다음 9만원 정도 지지라인, 이렇게 지지라인들이 1차, 2차로 보이고요. 그 위쪽에 저항라인,
저항 라인이 14만원 정도, 그 다음 저항 라인이 15만 5천원 정도, 이렇게 저항 라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박스권 매매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 상태를 봤을 때도 양호하고요. 어떤 종목인지는 전 모릅니다. 뉴스를 보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순하게 차트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차트만 분석을 잘해도 충분히 수익이 나니까 차트만 잘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휴재의 경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장대 음봉이 발생하면서 대량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요 장대 음봉이 발생한 걸 뚫으려면 훨씬 더 대량 거래량이 터져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앞에도 장대 음봉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뚫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14만원, 14만 5천원 이 이상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는 수익 실현 가능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더 아래쪽에 왔을 때 매수를 하시면 5% 수익은 충분히 수익 실현하실 수 있습니다. 유한양행, 고점 패스, 인포마크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63.49% 하락한 위치고요. 이 아래쪽에 3년 가까이 횡보를 했던 지지라인이 있죠. 이 지지라인은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지지라인이 확실하게 보이고요.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4,800원짜리가 14,980원이면 거의 3배가 상승을 했죠. 3배 상승한 이후에 하락을 했고, 오늘 다시 대량 거래량이 터졌는데, 여기 보시면 이 매물대가 보이시나요? 최대 매물대가. 이 매물대쯤 왔을 때 매수를 하신 다음에 매수를 고려를 해봐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이 8,300원 라인은 이 아래쪽에 보시면 월봉상 60월봉선 그리고 20월봉선 이렇게 맞물려 있고요. 그 다음 240 주봉선 그리고 120 주봉선 이렇게 같이 여러 가지의 지지 라인들이 겹쳐져 있고, 매물대, 최대 매물대가 이렇게 있죠. 이런 매물대는 지지 라인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 라인이고, 뚫고 내려가기도 어려울 뿐더러 뚫고 내려간다면 다시 뚫고 올라가기도 그만큼 더 어려운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이 라인은 굉장히 강력하다. 물론 100%라는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강력한 라인을 지지받을 가능성이 뚫릴 가능성보다는 높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 하락했을 때 장대 음봉이 발생하면서 대량 거래량이 터졌죠. 25% 가까이 갭 상승을 한 이후에 이 위쪽 매물 때문에 급락을 했는데, 급락을 하고도 이 전 저점들을 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 큰일 났다, 개인 투자자들은 다 도망간다, 이런 걸 보면 다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다음에 이런 봉들을 한번 보세요. 이 봉들을 보시면 전 저점을 깨지 않고 다시 상승을 합니다.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상승을 했을 수도 있고, 이 호재가 있기 때문에 상승을 했을 수도 있고, 세력이 개미들을 다 턴 다음에 상승을 시켰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전저점을 지켰다는 게 중요하고, 저점에서 이런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대량 거래량이 터졌지만 전저점을 깨지 않았으니까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아이패밀리, 고점 패스, 한국자산신탁 지금 저점까지 왔죠. 저점이고 마이너스 60% 위치에 있고, 이 부분에 지금 몇 달 동안 바닥을 확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때 바닥이 여기 확인이 되고요. 이
두 달 요렇게 찍은 바닥은 지지라인이 강하지 않습니다. 지지라인이 있다 정도만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걸 단단하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정도로 적어도 석 달, 6달 이상 이렇게 옆으로 오른쪽으로 횡보를 한 구간이 있어야 단단하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단단하다는 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위치상으로 괜찮은 위치고요. 그 다음에 121선, 241선 위에서 좋은 모양을 만들고 있고, 대량 거래량이 지금 터져 있는 상태라서 점점점 이렇게 상승하기 좋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차트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움직임을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퓨처넷 보시면 이렇게 지금 신호가 떠 있죠. 신호가 떠 있다고 반드시 바로 상승한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며칠 만에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세력의 마음이니까 알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신호가 떠 있고 바닥 대비해서 50% 하락한 위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닥이 20% 아랫부분에 이렇게 바닥이 보이시죠? 이런 바닥이 이제 보이셔야 돼요. 이렇게 바닥이 보이시고, 이렇게 바닥이 보이고, 그 다음에 위쪽에 얼만큼 위쪽에 저항 라인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3,600원 정도의 강한 저항이 있거든요. 이렇게 3,600원에 강한 저항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서 저가일 때 매수를 하시거나 분할 매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코 보시면 이렇게 급등한 종목은 쳐다보지 마시고요. 그 다음 보강산업은 고가 대비해서 지금 64% 하락을 한 위치고,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한 3,000원대, 마이너스 45% 하락한 위치에 지지라인이 있고, 그 위쪽에도 5,000원대의 지지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 재무상태도 괜찮으니까 박스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잘 고려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투어 지금 하단에 마이너스 78% 하락한 위치에 있고, 위치상으로는 괜찮고요. 여기 37,000원 정도의 지지라인들이 보이고, 오늘 이렇게 600일봉 차트상 전 저점을 깨고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무서워하실 건 없어요. 예. 어디까지 하락하는지를 본 다음에 지지라인을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 재무제표입니다. 3년 동안 계속 재무제표상으로 3년 동안 계속 적자를 이어오고 있고, PER이 아예 나타나지도 않고, EPS는 마이너스 4,400입니다. 점점 작년 2021년, 2022년 점점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는 좀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예상일 뿐이지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분기를 보고 2022년 12월 달 4분기 때 흑자 전환, 1분기 때 흑자, 2분기 때 흑자 전환을 하고, 점점 상태는 양호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래서 올해는 좀 괜찮아지고 있네 정도로만 판단을 하시고, 바닥권이 어딘지를 일단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 2차 바닥에서도 반등을 할 수도 있지만 1차 바닥에서 반등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를 하시더라도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신 다음에 그 위쪽에 저항 라인, 예를 들면 55,000원 라인, 이럴 때 매도를 하시면 좋을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 간격마다 매수를 하고 10% 수익 나면 바로바로 현금화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박스권 매매를 한다기보다는 다계좌 분할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방법대로 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파두는 신규 상장 종목이라서 패스. 나노엔텍 보시면 나노엔텍도 오늘 600일 봉상 최저가를 기록을 했고요. 지금 하단에 있죠. 이렇게 하단에 있고 여기 지지라인이 보이시나요? 여기 지지라인 보이시나요? 3,600원 정도 지지라인.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도 그 아래쪽에 1,500원대 지지라인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적어도 마이너스 40%까지 하락할 걸 염두에 두고 매수를 하시더라도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무 상태를 봤을 때도 크게 나쁘지 않고요. 적자 전환, 분기별로 봤을 때는 적자 전환이 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2022년에 이어서 2023년도 적자가 계속 이어질 걸로 지금 단기순이익이 19, 37억이 지금 단기순이익이 손실이니까 아직까지는 적자 전환은 아니네요. 하지만 4분기 때 어떻게 나와야 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4분기 거를 보면서 또 시장도 지금 악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지지라인이 버텨줄지 아니면 뚫고 내려갈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매수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 10월 4일 수요일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